자, 오늘은 취업 단편선 내기 두 번째 이야기다. 첫 번째 그 사용지도 때문에 은행가하고 젊은 변호사하고 내기를 했지. 그래서 어떤 내기 조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15년 동안 어떤 그 젊은 변호사가 어떤 경과를 겪었는지 내기 1장에서 이야기가 있었다. 자, 이번에 내기 2장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자. 나의 지긋한 은행가는 지난 15년 동안을 회상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15년이 다 지났어, 그치? 이제 나이가 지긋해졌지. 15년 지났으니까. 내일 12시에 그는 자유이다. 약속대로 나는 200만 루블을 줘야 한다. 하지만 돈을 주면 나는 끝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파산할 것이다. 이제 가난해진 것 같아, 그치? 15년 전 그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조차 두렵다. 그의 돈이나 빚 중 어느 것이 더 많을까? 숨이 멎을 듯한 주식놀이, 도박 같은 투기에 대한 그의 열정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고 투자의 실패가 쌓이면서 삭은 조금씩 기울어졌다. 따라서 겁이 없고 자신감 있는 부자는 이제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변동될 때마다 겁을 덜컥 내는 삼류은행가가 되어버렸다. 이건 다 그 망할 내기 때문이다. 은행가는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며 낙담하며 중얼거렸다. 왜 이 사람은 죽지 않는 거야? 이 사람, 젊은 변호사지? 15년 동안 감금되어 있던. 그는 이제 겨우 40이다. 25살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15년 지났으니까 40이지. 그는 내 마지막 돈을 가지고 결혼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인생을 즐길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지처럼 부러워하는 눈으로 그를 보고 그가 나에게 매일 반복하는 선심의 말을 들을 것이다. 저는 당신 덕에 내 인생의 행복을 맛보고 있고 항상 당신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지. 그건 안 된다. 내가 부도와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죽는 것이다. 뭘 암시하고 있다, 그치? 시간은 3시였다. 은행가는 조용히 주변의 소리를 들었다. 모든 가족은 잠들었고 창문 너머에 있는 나무들은 추위 속에서 바삭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다. 그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15년 동안 열지 않은 내화 금고에서 열쇠를 가져갔다. 그런 다음 코트를 입고 집을 나왔다. 비가 오고 있었고 정원은 어둡고 추웠다. 차갑고 습한 바람이 정원의 나무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다. 은행가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았지만 검은 땅과 흰 석상들과 바깥에 나무들 모두 희미하고 불분명했다. 그는 강금인이 있는 바깥에가 있는 곳에 다다르고 경비원을 크게 2번 불렀다. 답이 없었다.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경비원이 부엌이나 온실에서 자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내가 목적을 위해 용기를 낸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은행가는 생각했다. 오히려 경비원이 의심받겠지. 지금 살인의 뭔가 의도가 보인다. 그렇지? 자, 여기까지. 2장의 첫 번째 이야기 정리해보자. 5분 안에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됐지? 다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음 못한 사람은 다 한 다음에 넘어와. 알겠지? 노트에 정리하면 된다.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이야기다. 2장의 두 번째 이야기. 그는 어둠 속에서 계단과 문을 겨우 쳐준 다음 바깥의 현관문을 들어갔다. 그런 다음 좁은 복도로 손을 뻗어 성냥불을 켰다. 아무도 없었다. 강금인의 침대가 시트 없이 놓여 있었고 새로 만든 난로만 희미하게 보였다. 강금인의 방으로 통하는 문에 부착된 봉인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였다. 15년 동안 봉인이 풀리지 않았던 거지. 성냥불이 꺼지고 은행가는 흥분으로 떨면서 작은 창문을 통해 방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방에서는 촛불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다. 강금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머리와 팔을 제외하고는 그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펼쳐진 책들이 안락의자, 양탄자와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다. 5분이 지났지만 강금인은 꼼짝하지 않았다.
15년간의 감금 생활이 그에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은행원은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수인은 변호사지, 젊은 변호사지, 죄수인,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은행가는 문에서 봉인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었다. 녹슨 자물쇠가 쉰 목소리를 내고 문이 삐걱거렸다. 은행가는 지금 깜짝 놀라 지르는 비명과 허둥대는 발소리를 들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몇 분 후에도 문 저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방에 들어가기로 했다. 책상 앞에는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다른 남자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여자와 같이 매우 여윈 살과 긴 곱슬머리, 더부룩한 수염은 단 해골 같았다.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얼굴빛은 흑빛이었고 뒷밤은 움푹 파여 있고 등은 길고 얇이었다. 긴 머리카락을 가진 머리를 지탱하는 팔은 너무 가늘고 앙상해서 보기가 불쾌할 정도였다. 그의 머리카락 사이에는 이미 흰머리가 보였다. 노인처럼 늙어버린 얼굴을 본 사람은 그가 40세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자고 있었다. 종이 한 장을 머리 앞 책상 위에 놓고 그는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고 종이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 쓰여 있었다. 측은한 사람 하고 생각을 했지. 은행가는 생각했다. 자고 있구나. 아마 꿈에서 200만 루블을 보고 있을 거야. 이 사람을 집어들고 침대로 옮긴 다음 베개로 얼굴을 가볍게 덮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 어떤 수사관이 와도 알아내지 못할 거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놓았지? 아까 뭔가 종이가 책상 위에 있었다고 했었지. 자, 여기까지다. 뭔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젊은 변호사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다. 자, 5분 안에 제목을 정하고 핵심 내용을 2줄로 정리하는 거야. 2줄이면 대략적으로 2문장 또는 80자 정도 된다. 자, 5분 정도에 작성하고 작성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온다. 다음 못한 사람은 다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와. 자, 다음이다. 은행가는 책상 위 종이를 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 변호사가 쓴 거지. 나는 내일 12시에 나는 사람들과 교류할 자유와 권리를 얻는다. 하지만 이 방을 떠나 태양을 보기 전에 몇 마디 해야겠다. 나는 순수한 양심과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자유와 생명과 건강 그리고 당신들이 지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나는 경멸한다고 선언한다. 15년 동안 나는 세상의 삶을 자세히 연구했다. 엄청난 책을 읽었지? 나는 땅도 하늘도 사람들도 보지 못했지만 나는 당신들의 책에서 향기로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사슴과 멧돼지를 사냥하고 숲속으로 뛰어들었고 한 여자를 사랑하기도 했다. 소설 속 여자인가 보다. 그치? 천재 시인의 마술로 창조된 가벼운 안개처럼 움직이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매일 밤 나에게 와서 신비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에 빠져들기도 했다. 사람들의 책에서 나는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엘브루스와 몽블랑 산 정상까지 올라갔고 저녁에는 태양과 하늘과 바다와 산 정상을 보랏빛으로 붉은 황금색 옷으로 물들 있는 것을 즐겼다. 나는 머리 위로 번쩍이는 구름 속 번개도 봤다. 나는 녹색의 숲과 초원, 강, 호수, 도시를 보았고 세렌의 노래와 목동의 목소리를 들었고 세렌은 노래를 들으면 돌로 바뀐다는 그런 요정이지. 나에게 날아온 아름다운 악마들과 신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악마의 날개를 만지기도 했다. 사람들의 책에서 나는 자신을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몸을 던져 넣기도 했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도시를 불태기도 했으며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완벽한 왕국을 정복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책은 내게 깊은 지혜를 주었다. 인간의 사고 능력을 사용해서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들을 내 머리에 쌓았다. 나는 이제 당신들 누구보다도 현명하다는 것을 직감한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의 모든 책을 이제는 멸시한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지혜를 경멸한다.
그것 모두는 시시하고 의미 없고 비어있고 기만적이다. 행복과 지혜. 당신들이 아무리 거만하고 회모하고 아름답더라도 죽음은 마치 바닥을 기는 쥐새끼들처럼 그대를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 역사적 천재의 불멸의 업적들 또한 지구와 함께 얼었거나 불타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의 분별을 잃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 사람들은 거짓을 진실로, 추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착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나 오렌지 나무에 이상한 일이 생겨 열매 대신 개구리나 도마뱀이 열리거나 장미의 향기가 말의 땀 냄새처럼 된다면 놀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땅으로 바꾼 당신들에게도 나 또한 놀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세상이 오해와 진실이 서로 뒤섞여 있다는 얘기지. 이것은 누군가를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고 증명하기 위해 나는 한때 꿈꾸고 갈망했던 것이지만 이제 별 의미가 없는 200만 루블을 거부한다. 돈에 대한 내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약속된 기한에 도달하기 5시간 전에 12시까지니까 5시간 전이면 8시, 아침 7시 정도 되겠네. 이것을 나가서 스스로 계약을 위반할 것이다. 자, 오해가 지금 뒤섞여 있다. 그치? 오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것을 읽은 은행가는 책상 위에 종이를 다시 놓았다. 그런 다음 강금인의 이마에 입을 맞춘 후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다. 그때 그는 주식 투기에 많은 돈을 잃었을 때조차 결코 느끼지 못했던 극심한 자기 증오감을 느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흥분과 눈물에 오랫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자신의 그 범죄, 살인, 자신의 도박 같은 주식 이런 것들 때문이지. 다음날 아침 얼굴이 파래져서 경비원이 뛰어들어 그에게 보고했다. 바깥에 살았던 남자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 대문을 나선 후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것을 보았다는 보고였다. 은행가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강금인이 감옥에서 탈출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불필요한 소문을 막기 위해 책상 위에 스스로 포기하는 의도가 담긴 종이를 집어들고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이지 안채로 가서 금고에 넣어두었다. 자, 여기까지다. 여기가 2장의 세 번째 이야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두 줄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80자, 두 문장 정도로 정리하면 된다. 5분 동안 정리해. 자, 정리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음 못한 사람은 다 정리한 다음에 넘어오는 거야. 자, 문제 2번이다. 자, 은행가와 문제 2번은 은행가와 변호사가 무엇을 오해했는지 기술하시오. 뭘 오해했지? 두 가지씩. 은행가는 두 가지 뭘 오해했는지, 또 변호사는 두 가지 무엇을 오해했는지 쓰는 거야. 그리고 문제 3번은 변호사가 왜 200만 루블을 포기했는지 설명하시오. 자, 재심은 2장의 3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그것에다가 자신의 의견까지 집어넣어서 같이 정리하면 된다. 이것도 200자. 한꺼번에 400자가 되겠다. 시간은 10분. 자, 문제 2번과 3번 한꺼번에 푸는 거다. 자, 시간은 10분이다. 자, 됐지?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 취업 단편 내기에 대해서 공부했고 여기에서 우리 삶에서의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우리의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내기까지 공부한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